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자, 지난주 이제 잠깐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바로 회복이 되었다. 제가 과거에도 FOMC에서 뭐 모난돌 얘기를 했었죠. 전체적으로 테이퍼링은 이제 추후에 얘기하는 게 맞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연준 위원들, 연준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미국의 뭐 재무장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유력 위원들의 총재들의 발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테이퍼링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와도 용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고용에 집중하겠다. 이게 입장입니다. 연준의 입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입장인데 모난돌이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둘 정도는 모난돌이 나올 수 있다. 이 모난돌이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생각보다 조금 당겨져야 되거나 혹은 논의를 해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제 연준 위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명 나왔죠. 그래서 모난돌 정도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차례 장중에 이제 장중 조정을 받고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감이 나와도 단기적인 흔들릴 뿐이지 오히려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되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은 우려되는 쪽은 이제 성장주 쪽이 기술주 쪽 들어가 있는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 한 차례 밀린 후 지난주에도 개파락이 나왔지만 바로 회복하면서 우려감을 회복, 그리고 금요일까지 13,600을 한번 두들기면서 돌파 시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미증시 흐름은 나쁘지 않다, 나쁠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도 뭐 다소간의 뭐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여기 13,600을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두들기거나 혹은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가능성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 언급에 대해서 긴축 우려가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우리나라에 제기됐는데 실제로 미증시의 영향력 미비하죠.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크게 다가올 이유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화정책이 전환되는 게 이런 가능성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준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제적 조치는 어렵다라는 걸 일단은 대기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요 정도, 아직까지는 선제적 조치보다는 대기하는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미국의 눈치를 조금 보지 않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뭐 우려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증시가 멀쩡한데 굳이 우리나라 증시만 계속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 우리는 기존에도 우려감을 계속 선반영을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지수도 보면은 우려감을 항상 우리는 이 구간에 선반영하고 수급적으로 누르고 불편하게 계속 만들고 있죠. 그래서 기술주들, 성장주들 미리미리 눌러놨고, 미국이랑 뭐 대만이랑 전 세계 증시 기술주 반등 나올 때 우리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1차 반등 정도만 나오고 한 차례 더 눌러놨었죠. 그 상황에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뭐가 어떻게 됐다? 수급적으로 기관이 눌렀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눌렸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술주가 강력하게 우리나라처럼 이탈하지 않아도 되는, 실적도 좋으면서도 이탈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밀어내리는 구간을 만드는 이런 증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요 증시 중에는. 그러면은 추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과도하게 수급적으로 밀린 부분은 추세를 망치는 효과까지 나오진 않는다. 그러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실망감을 가졌는데 수급 동향을 보면은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한 주체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모펀드가 조금 매도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투신이 일부 매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동시호가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뭐 크게 많이 매수한 건 아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식 소폭 매도 그리고 선물 소폭 매수 이제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해서 뭐 중립 이하 정도? 근데 뭐 중립에 가까운 금액 자체가 주식 매도나 선물 매수나 뭐 다 크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적은 금액으로만 관망세를 보였다. 그러면은 자,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관망세를 보였다. 관망.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뭐 했다? 매수했는데 이 정도도 관망. 그럼 외국인은 가만히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사모펀드가 나서서 그냥 슥 한번 밀어내린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공포감 가지세요 하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심리가 취약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기관 투자자들이 노리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일 저희 뭐 회원분들께는 간단히만 말씀드렸는데 너무 큰 기대감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껏해야 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얻어온 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뭐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쪽 관련주들이 뭐 모더나 관련이니까 이제 관련주들 뭐 삼성바이오가 됐던 아니면 이게 대기업이니까 조금 이제 유연하게 대처한다라고 하면 뭐 콜드체인이나 뭐 이런 쪽이 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크게 얻어온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얘기가 있었냐. 전문을 간단히만 보면은 미사일 지침 해제 그리고 해외 원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진출하는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김정은과 만나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얘기는 하고 이게 뭐 맨 앞에 나오면서 우리나라 안보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얻어온 게 없어요. 이쪽으로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얻어온 건 없어요. 북한이랑 자리 만들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만날 생각이 있으면 같이 만나겠다. 근데 만날 생각이 있으면 비핵화에 대한 무언가 카드를 가지고 와라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트럼프가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신 미사일 지침 해제나 이런 부분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대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대만 관련해서는 이거는 우리 내부 사정이니까 니네 신경 꺼라라고 중국이 불편한 신기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줄 건 다 줬는데 얻은 건 많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중국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눈치도 조금 봐야 되죠. 중국하고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외교적으로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되는데 얻는 건 좀 적고 얻은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수지타산이 좀 맞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우리가 선물 보따리를 좀 풀고 온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한 44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가져온 거는 이제 백신 정도 얻어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원료를 가져다가 생산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료까지 우리나라에서 처리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더나는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뭐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이제 백신 생산 기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바이오 정도면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적절히 어차피 아시아 부분에 동아시아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일본이나 한국 중에서 인심을 쓴 거죠. 우리나라에다가. 인심을 쓴 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걸 인심 쓴 거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뭐 갖다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라인 증설 같은 경우는 이번 이슈 외에도 기존에도 이미 진출이 돼 있던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조 정도를 투자해서 오스틴의 5나노 EUV 공장, 이 부분이 좀 유력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미 한 달도 더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오스틴에서도 이제 주에서도 법 제정 자체를 10년 세제 혜택까지였는데 뭐 15년까지 바꾸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 뭐 기존에 있던 사실인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오스틴의 14나노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5나노 EUV 공장이 이제 들어서면은 이제 더 많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팹리스 회사들과 더 많은 연계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역량을 더 늘려가고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TSMC도 반도체 서밋에 같이 초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TSMC 같은 경우도 13조 5천억을 투자해서 5나노 공장을 증설하고 추후에 이제 3나노 이하 공장 증설하는 부분도 검토한다. 삼성전자에다 점유율을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TSMC도 같이 증설을 한다라는 거. 이 사실도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까지는 기존에 있던 얘기였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 실리콘밸리에다가 1조 1000억 이상 되는 규모의 AI 그리고 낸드 솔루션 R&D 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좀 강화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 설비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뭐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8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선물을 뭐 크게 줬고, 그러면은 삼성, SK, 현대 그리고 LG가 남았죠. LG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이랑 배터리 제2 합작 공장, 기존에는 설립을 했는데 두 번째 공장도 뭐 얘기가 나오고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조 원은 독자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두고 짓는다. 이것도 기존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LG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제 소송 분쟁 이제 합의를 했는데, 조지아주 1, 2 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3조 원 얘기가 다 나왔었죠. 그리고 포드랑 배터리 합작사 3조. 그래서 뭐 총 6조 원 규모인데 3조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합작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완성차 기업 1위 GM과 2위 포드가 우리나라의 이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랑 같이 이제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것.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굳건하게 이제 동맹을 맺는. 그래서 기존에도 가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줄 거는 반도체랑 친환경 쪽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백신이고,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원하는 거는 이제 북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크게 이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요 친환경 쪽, 이 친환경에서는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 쪽이라고 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에서도 전기차 생산 설비 그리고 자율주행 수소라고 했으니 친환경 쪽에 해당되는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기존에 계획됐던 부분인데 구체화돼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발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줄 것만 다 주고 얻은 거는 조금 협소하다라고, 좀 서운하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당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는 왜 내려가죠? 당장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간다. 지출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추후에 공장이 증설되고 나면은 한참 뒤 일이잖아요. 그거는 공장을 뭐 하루아침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것도 한두 달 만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공장 설립한 다음에 뭐 테스트도 하고 하면은 뭐 1년은 넘어가겠죠. 그냥 넘어가겠죠.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텐데, 1년에서 2년 사이 걸릴 때 그 기간 동안 돈만 들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흘러내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온 것도 있다라고 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랑 이제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원료를 가져서 생산만 하는 완제 공정,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우리가 원료까지도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면은 어떻게 좀 이제 계약을 잘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랑 노바백스는 기존에도 작년에도 이미 뭐 계약을 했었죠. 그리고 이 백신 연구개발 쪽에도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이제 긴밀해지지 않았냐라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뭐 투자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공장 증설하고는 좀 다르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원래부터 위탁 생산 CMO 쪽을 하는 기업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인데,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의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잠깐 쉬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뭐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뭐 구간이 되겠죠. 참고하시고, 대신 나머지 바이오주들이 어렵게 흘러갔는데, 예를 들면 제넥신이라던가 뭐 최근에 뭐 아이진이라던가 진영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백신, 이제 국산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모더나가 들어오면서 이거 연구개발하는 거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조금 생겼다. 근데 뭐 어차피 백신 개발에 성공만 하면은 좋은 겁니다.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 부분에서 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공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백신을 공급하지 않을까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나 뭐 이런 쪽에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면은 자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안정성, 공급의 안정이라고 했죠. 이런 부분에 공급의 안정 같은 부분 때문에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라고 한 것처럼 백신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은 공급의 안정성이 생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더나나 화이자한테 제발 주세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얼만큼 배정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안 주면은 어차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급의 안정성 같은 경우, 그리고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외에도 다음에 넥스트 다음 전염병에도 이제 백신 개발할 때 당연히 노하우가 생겨서 조금 더 빠른, 이번에는 우리가 한참 늦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노하우가 쌓인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러니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이런 부분에 신경 쓰기보다는 추후에 정말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우려감 쪽은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백신이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대신 이제 ST팜 같은 경우 이런 원료, 백신 원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좀 실망감을 가지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ST팜은.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원료까지 좀 생산하고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ST팜이 뭐 가장 유력한 기업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실망감이 들어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여기에 소형 모듈,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원전 협약 기대감이 나왔죠. 그래서 기존에도 탈원전 정책은 그렇게 썩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원전 재가동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기술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이 부분과,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쉬어가면서 이제 뭐 관망세 중에서 경기 방어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두 가지를 뭐 같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통신주들, 뭐 SK텔레콤이나 아니면 뭐 KT 같은 종목들이 이제 조금 올라오면서 경기 방어주들, 시장이 조금 우울할 때, 안 좋을 때는 경기 방어성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왔다.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했던 것들이 많죠. 그래서 통신비 뭐 인상을 계속 막았고 5G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완전한 5G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5G 요금제도 올렸던 거 은근슬쩍 다시 조금 인하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그동안 좀 억울했었는데 이제 OTT 서비스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출하면서 통신주들이 조금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핑계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 방어성 종목이 좀 살짝 움직이고 통신주나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부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여행 재개가 되지 않겠느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백신이 돼야죠. 일단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감으로 레드캡 투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뭐 파라다이스라던가 기존에도 뭐 다 말씀을 드렸죠. 파라다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7월에 공산당 100주년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7월 행사 이후에 우리나라를 이제 찾아오지 않겠냐, 방한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우리나라 백신이 좀 보급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좀 확 줄어야지 방한을 할 텐데, 하반기 뭐 적어도 연말 안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었는데 벌써 뭐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빨리 안 오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때
중국이 좀 불편해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로 방한을 안 하고 조금 시간을 두고 방한을 해서 이제 좀 분노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방한하는 게 좀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뭐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시진핑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된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행객의 기대감 다 좋은데 컨택 관련주들도 이제 그동안 뭐 저렴하게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는 슬슬 건드리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조금 남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넷플릭스가 메타버스 구독형 게임 서비스에 진출한다라고 하죠. 뭐 애플이 게임 서비스 진출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임원급 인재 영입하는 뭐 진출한 게 아니고 진출하겠다예요. 그래서 일단 임원급 먼저 영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뭔가 구체화가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뭐 선익 시스템이랑 뭐 한빛소프트, 뭐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덱스터, 뮤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좀씩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저항 돌파를 했는데 일단은 뭐 2만 원은 유지해 줘야 되는데 뭐 2만 2천 원까지 벌써 뭐 10% 이상 더 올라갔, 10% 정도 올라왔으니까 2만 원 구간은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빛소프트는 또 하나 클럽 오디션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뭐 기대감을 좀 갖고 있죠. 인도가 뭐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이제 조금 어지러움을 겪었는데 인도가 좀 너무 거만했죠. 참 본인들이 이제 세계 백신의 생산의 중심지다라고 하면서 뭐 매달 뭐 1억 도스씩 뭐 생산을 하네, 뭐 1억 5천 도스씩 생산을 하네, 뭐 기업 이 총리가 나오고 CEO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한 달에 한 8천 도스 정도라서 자국 내에 절반 뭐 해외 수출 절반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수출을 아예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 물량도 소화를 못할 정도로 지금 뭐 백신이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런 인도도 그러면은 밖에 잘 못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은, 물론 워낙 자유로운 국가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좀 게임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클럽 오디션 진출 같은 경우도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슈가 중점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굉장히 뭐 큰 이슈를 만들 만한 굉장히 뭐 대규모 추가적인 뭐 투자나 혹은 우리가 얻어오는 게 크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외국인들은 관망이었고 기관에서는 살짝 누르는 정도, 실망감이라기보다는 신중함 그리고 누르는 정도로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거 빨리 정리하세요, 던지세요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정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동요하실 것까지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출이 있을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유지된다라는 거, 이 부분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영상을 하나씩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각 종목이나 섹터별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영상이나 혹은 칼럼으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 체크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